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38년 만에 한파로 인한 폭설이 뉴욕주 업스테이트 지역을 덮쳤습니다. 현재까지 폭설로 인해 최소 6명이 사망한 가운데 앞으로 약 사흘간 2, 3피트의 눈이 더 올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록적인 한파로 인한 폭설에 뉴욕주 업스테이트 지역 주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버팔로 전역에 15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적설량이 228cm를 넘나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 보고된 사망자는 현재까지 6명입니다. 이리 카운티 행정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제설 작업을 벌이던 3명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네시 카운티에서는 50대 카운티 공무원이 제설 작업 도중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계속되는 눈폭풍으로 교통 또한 마비돼 버팔로 지역 고속도로에선 약 40명이 고립됐다가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갑작스런 한파로 인해 미국 전역의 최저기온이 평균 영하 7도로 떨어진 가운데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제설 작업과 인명 구조에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bringing in hundreds of pieces of equipment from all throughout the state. We've asked neighboring states for equipment. We've brought in hundreds of National Guard personnel, and we will be bringing in more to, in part, supplement, but also to relieve the existing personnel. 폭설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기상청은 버팔로 지역에 오는 21일까지 약 2, 3피트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해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애타게 기다려온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마침내 발동된 가운데 사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제한적인 구제 조치일 뿐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이 아닙니다. 확실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어떠한 유혹에도 현혹되지 않아야겠습니다. 뉴욕 이민자연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민 사기에 대해 당부했습니다. 이민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이민 사기는 이번 추방유예 조치 조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불체자들에게 추방유예 조치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와 이번 추방유예 조치를 사면법으로 둔갑시켜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행위 등입니다. 뉴욕 이민자연맹은 각 이민자 옹호단체를 비롯해 맨해튼 검찰청과 브루클린 검찰청 등 사법기관과도 협력해 이민 사기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이번 행정명령 시행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조치가 아닌 일시적인 추방유예 구제 방안임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의 유혹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민자들의 신분 증명은 언제나 번거롭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합니다. 오바마케어 웹사이트가 재가동되면서 영주권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 건강보험거래소의 웹사이트에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목록 가운데 영주권 카드가 누락돼 영주권자들이 카드를 업로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자가 영주권 카드의 번호를 입력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부분 영주권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우편으로 발송된 이민서류 사본이 분실되는 사고까지 발생한 바 있어 영주권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신청자는 웹사이트에서 기타 서류로 분류된 항목에 영주권 카드를 업로드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건보거래소 측이 이를 제대로 인식할지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새 웹사이트는 온라인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지만 이민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민자들은 신분 증명을 위해 별도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민자들이 필요한 모든 양식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을 고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자를 포크로 먹어 가십거리가 됐던 드블라지오 시장은 자유주의적인 행보로 뉴요커의 호감을 사고 있는데요. 여전히 흑인 사이에서는 인기를 얻고 있지만 백인들의 지지는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지난 12에서 17일까지 뉴욕시 유권자 1,1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드블라지오 시장의 시정 평가 설문조사에서 드블라지오 시장의 지지가 49%대 3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 살펴보면 흑인은 잘한다는 응답이 71%로 못한다는 응답 14%보다 5배가량 높았고 히스패닉도 56%대 27%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 백인 유권자 중에서는 50%가 드블라지오 시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드블라지오 시장이 이탈리아계 백인이지만 흑인 아내를 둬 흑인 등 소수 인종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취임 이후 10개월 동안 소수 인종을 위한 경찰 행정, 흑인 시민 운동가인 알 샤프턴 목사와의 공개적인 파트너십 등으로 인해 백인들의 지지율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임 직후는 드블라지오 시장을 지지하지 않는 백인이 20%에 불과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50%까지 늘어났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퀴니피액 대학은 드블라지오 시장에 대한 평가가 인종에 따라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내년부터 요금이 인상됩니다. 2년 전 최대 $37 인상보다는 낮지만 최소 $7에서 최대 $19까지 또 인상될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오늘 공개한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월 정기 승차권이 이용거리에 따라 최소 $7에서 최대 $19 인상됩니다. 편도 1회 승차권은 25센트에서 $1.25가 인상됩니다. 구간별 요금 인상안을 보면 퀸즈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머레이힐과 베이사이드, 리들렉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제3구간의 경우 출퇴근 시간 맨해튼까지 월 정기 승차권은 현행 $210에서 $218로 인상됩니다. 편도 요금은 $9.50에서 $10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그레인맥과 메나셋, 플랜돔과 포트 워싱턴역이 있는 제4구간도 편도 요금은 50센트 인상되고 월 정기 승차권 요금은 $242에서 $252로 오릅니다. 엘버슨과 로슬린, 그린베일과 글렌코브, 오이스터베이 지역의 제7구간은 월 정기 승차권이 $276에서 $287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국제 정세에 민감한 것이 국제 유가인데요.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항공 유류 할증료도 단계를 내렸고 항공 요금도 다소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류 할증료는 이달 11단계에서 다음 달 9단계로 2계단 내려갑니다. 미주노선의 12월 유류 할증료는 $112에서 $90로 22달러 내려가고 유럽 아프리카 노선은 $107에서 $87로 20달러 인하됩니다. 중동과 대양주 노선은 $91에서 $74로,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노선은 $50에서 $41로 인하됩니다. 또 중국과 동북아는 $32에서 $26로, 동남아는 $42에서 $34로, 일본과 중국, 산동성은 $18에서 $15로 각각 인하됩니다. 유류 할증료는 올해 1, 2월만 해도 15단계였지만 10월에 13단계까지 하락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2계단씩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가 1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지난달에도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기존 주택 거래가 연 환산 기준 526만 채로 한 달 전보다 1.5% 증가했다고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대치이고 주택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515만 채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아울러 5개월 연속으로 기존 주택의 월간 판매량이 500만 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주택 거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2.5%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협회 측은 월간 판매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라며 주택 시장이 성공적으로 유턴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팔린 기존 주택의 중간값은 20만 8,300달러로 1년 전보다 5.5%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모기지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주택과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쇼핑 거리는 어디일까요? 맨해튼 5 애비뉴가 1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홍콩의 가장 활기찬 도시 쿠즈웨이 베이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업체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는 전 세계 주요 상권의 상가 임대 가격을 조사한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맨해튼 5번가의 스퀘어핏당 렌트는 3,500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조사보다 13.3% 오른 것입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래그십 매장 등 신규 고급 브랜드들의 진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 2위는 지난해 1위를 차지했던 홍콩의 코즈웨이 베이로 지난해보다 6.8% 떨어진 스퀘어핏당 2,735달러로 조사됐습니다. 3위는 2,300달러로 맨해튼 타임스퀘어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스퀘어피트당 평균 렌트가 가장 비싼 곳은 북미 지역으로 지난해보다 7.5% 오른 429달러로 조사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홍콩에 이어 프랑스 파리의 상젤리제 거리가 스퀘어핏당 렌트 1,556달러로 3위에 올랐고 영국 런던의 뉴 본드 스트릿이 1,216달러로 4위, 한국 서울의 명동이 932달러로 8위를 기록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